큰며느리 지금 쓰러졌어요. 숨 안 쉬어요. 또 시작이네. 저 여자 원래 저래요. 연기 잘하잖아. 새벽 5시였어요. 아파트 복도에 비명이 쩌렁쩌렁 울렸죠. 문 열린 현관 앞. 큰 며느리 정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엔 고무장갑이 아직 끼워져 있었고요. 젖은 걸레가 옆에 툭 떨어져 있었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지 가슴만 들썩였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오복수는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아휴, 청소하다 또 쉬하네. 잠깐. 복도 공기가 싸하게 식더라고요. 아랫집 김 여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복수는 핏대선 얼굴로 혀를 찼어요. 10년을 봤어요, 내가. 전현 원래 저래. 그 말에 다들 입을 다물었죠. 정미는 눈도 못 뜬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요. 그때였어요. 작은 며느리 미선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코를 막았어요. 어머, 아직도 청소 안 끝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죠. 정미 몸 옆을 툭 지나가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반찬은 잡채해 주세요. 애들 온대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 집 뭔가 이상하다. 다 느껴졌거든요. 구급차가 오고 정미는 들것에 실려 내려갔어요. 머리가 축 늘어진 채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병원 가봤자 링거 하나 맞고 오겠지. 차가운 미소였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요. 정미가 시집 온 건 딱 10년 전이었어요. 남편 박성호는 당시 작은 철물점을 했죠. 돈은 없었어요. 전셋집도 겨우 얻었고요. 하지만 정미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처음 인사 오던 날도 그랬어요.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이던 모습.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했죠. 큰 며느리 참 싹싹하네. 근데요, 딱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새벽 4시, 정미 휴대폰이 울렸죠. 정미야, 김치 담가야지.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눈 비비고 달려갔죠. 배추 20포기. 혼자 절이고 있었어요. 그날 끝난 시간이 밤 11시였고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된장 담그기, 고추 말리기, 제사 준비, 동네 경로당 음식. 복수는 늘 말했어요. 큰 며느리가 집안 기둥이지. 듣기엔 좋은 말 같죠. 근데 그 말 뜻은 하나였어요. 다 내가 해라. 그거였죠. 이상한 건요. 둘째 며느리 미선, 셋째 며느리 유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미선은 미용실 간다. 유리는 필라테스 간다. 주말마다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요. 근데 정미만 앞치마 두르고 있었죠. 명절 되면 더 심했어요.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도 복수는 꼭 정미만 불렀어요. 아, 전이 식었잖아. 국간 좀 봐. 귤 안 깎냐? 정미는 앉아서 밥 한 번 편하게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 성우는요. 모른 척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피했죠. 우리 엄마 원래 저래. 그 말만 반복했거든요. 어느 날은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성우는 TV만 보다가 툭 던졌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돈이라도 잘 벌잖아. 순간 정미 얼굴이 굳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그 말 뜻, 너는 돈도 못 벌면서 일도 안 하겠다는 거냐? 그거였으니까요. 사실 정미도 이랬어요. 마트 계산원, 오전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근데 퇴근하면 곧장 시댁으로 갔죠. 저녁 차려야 했거든요. 복수는 늘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건요. 동네 화투판은 매일 나갔어요. 경로당 노래교실도 빠진 적 없었고요. 그런데 설거지할 땐 꼭 허리를 잡았죠. 아이고, 나 죽네. 그 말 듣고 정미는 또 고무장갑 꼈어요.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도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복수는 유독 돈 얘기를 좋아했죠. 내가 이 집 산 사람이야. 20년 전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산 아파트. 그게 대박 난 거예요. 지금 시세 18억. 복수는 그걸 매일 자랑했어요. 너희는 나 없으면 길바닥이야. 그래서였을까요? 세 아들 다 복순 눈치만 봤어요. 특히 둘째랑 셋째는 더 심했죠. 가끔 와서 비싼 선물 하나 던져주고 갔거든요. 그러면 복수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역시 돈 잘 버는 자식이 최고야. 근데 정민애는 달랐어요. 철물점 장사가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대출도 늘었죠. 카드값 막기 바빴고요. 근데도 복수는 생활비를 요구했어요. 매달 150만 원. 부모 봉양은 당연한 거야. 정민은 자기 적금 깨서 보냈어요. 애 학원도 끊었고요. 근데도 복수는 늘 부족하다고 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미 딸아이 생일이었어요.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왔죠. 근데 복순이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한우를 사오지. 정미 딸 수아가 그 말을 들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촛불 앞에서 고개 푹 숙이더라고요. 정미는 아무 말 못했어요. 입술만 깨물었죠. 손등 핏줄이 불룩 올라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주말 저녁이었죠. 식탁 위엔 부동산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복순 눈빛이 이상했어요. 서늘한 눈빛. 사람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눈. 내가 결정한 게 있다. 셋째 며느리 유리가 먼저 웃었죠. 어머니, 설마 증여? 복순이 천천히 고개 끄덕였어요. 정미 손이 멈췄어요. 국 뜨던 국자가 달그락 떨렸죠. 이 아파트, 미선이네랑 유리네 앞으로 넘길 거다. 순간, 정적? 진짜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정미는 멍하게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10년 동안 자기 인생 갈아 넣었는데 돌아온 건 그 말이었죠. 성우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복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는 받은 게 많잖아. 받은 거요? 정미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받은 거라곤 명절 음식, 병수발, 새벽 노동, 욕. 그게 다였는데요. 그때 미선이 툭 던졌어요. 솔직히 큰형네는 돈도 없잖아요. 유리도 피식 웃었죠. 재산 관리할 능력은 있어야죠. 정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숨이 턱 막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 성우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고개만 푹 숙인 채 정미는 그날 처음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정미는 혼자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정미만 싱크대 앞이었어요. 뜨거운 물 김이 올라왔고요. 손끝 감각도 없었죠. 그때 뒤에서 복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미가 돌아봤어요. 복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통장 하나를 내밀었죠. 다음 달부터 생활비 200으로 올려. 정미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대출도. 싫으면 나가든가. 짧았어요. 근데 비수 같았죠. 복수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밖에 나가면 갈 데도 없어. 그 말 끝나자마자 정미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정미가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어요. 쿵. 부엌 바닥에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복수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인상을 찌푸렸죠. 아유 또 사람 피곤하게 하네. 정미가 병원에 실려간 뒤였어요.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가 차트를 넘기다 한숨 쉬었죠. 과로가 너무 심합니다. 빈혈, 영양실조, 심장 이상 증세까지 왔대요. 간호사가 팔뚝에 주사 놓는데도 정미는 잠든 채 눈썹만 떨었어요. 손등은 거칠었죠. 세제에 다 갈라진 손.
주부 손이 아니라 노동자 손 같았어요. 그런데요. 병실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딸 수아. 중학생 된 아이가 엄마 손 꼭 잡고 있었죠. 엄마 집에 가지 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서글펐죠. 애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삶 사는지, 누가 엄마 괴롭히는지, 다요. 반면 시댁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복수는 아침부터 동네 사람 붙잡고 말했죠. 큰 며느리가 원래 좀 약해. 별일 아닌데 호들갑이야. 그러면서도 자기 억울하단 말만 했어요. 내가 시킨 게 뭐 있다고. 근데 웃긴 건요. 정미 쓰러진 다음 날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침밥 없죠. 빨래 안 돌아가죠. 강아지 밥도 없죠. 복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짜증을 냈어요. 아니 전현 하나 없다고 집이 왜 이래? 그 말에 둘째 며느리 미선이 눈치를 봤죠. 어머니, 저 오늘 예약 손님 많아서. 셋째 유리도 얼른 가방 들었어요. 저도 약속 있어서요. 둘 다 도망갔죠. 복순 얼굴에 핏대가 섰어요. 이것들이 진짜. 하지만 결국 싱크대 앞에 선 건 복순 본인이었어요. 설거지 몇 개 하다가 바로 욕이 튀어나왔죠. 아유 허리야. 그날 오후 복순은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문안이 목적은 아니었죠. 병실 문 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언제 퇴원할 건데? 수아 표정이 굳었어요. 정민은 힘없이 누워 있었고요. 복수는 의자에 앉지도 않았어요. 팔짱만 낀 채 병실 둘러보더니 말했죠. 병원비 비싸다. 정미 입술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런데 더 서늘했던 건 다음 말이었어요. 내가 쓰러진 거 가지고 괜히 동네에 소문났다. 수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아이 목소리가 갈라졌죠. 복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틀린 말 했니?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아 얼굴이 새빨개졌고요. 엄마 맨날 일만 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시댁 가고.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아이 목소리가 병실 밖까지 울렸어요. 간호사들도 슬쩍 쳐다봤죠. 복순 얼굴이 확 굳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애 교육 참 잘 시켰다. 그 말에 정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그만.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숨이 끊길 것처럼요. 그런데도 복수는 끝까지 자기 말만 했죠. 그리고 너. 정미를 보며 손가락질했어요. 괜히 아픈 척하면서 사람 죄인 만들지 마. 정미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픈 척?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대든 적 없었어요. 참았죠. 또 참았고요. 근데 돌아오는 건 늘 이런 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죠. 남편 성우였어요.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마누라가 지금 나 사람 잡네. 성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익숙하다는 듯 또 엄마 눈치를 봤죠. 정민은 그 장면 보다가 천천히 고개 돌렸어요. 이제 기대도 없다는 얼굴. 그게 더 처참했죠. 그날 밤이었어요. 수아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었고 정민은 혼자 천장만 보고 있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였어요. 정미 옆에 앉더니 한참 말이 없었죠.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도 나이 들잖아. 정미가 피식 웃었어요. 허무한 웃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짧은 말이었는데 성우 얼굴이 굳었어요. 정미는 천천히 말했죠. 나 진짜 죽을 뻔했어. 근데 당신은 아직도 어머니 편이야? 성우가 대답 못했어요. 눈만 피했죠. 정미는 그 모습 보다가 조용히 눈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끝났구나. 우리 부부는 끝났구나. 며칠 뒤 정미는 퇴원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상한 걸 봤죠. 거실 분위기가 싸했어요. 복순, 미선, 유리, 셋이 앉아 있었죠.
탁자 위엔 서류가 놓여 있었고요. 정미 발걸음이 멈췄어요. 복순이 먼저 입 열었죠. 잘 왔네. 서늘한 눈빛. 정미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좋은 일 아니다. 복순은 서류를 툭 밀었어요. 도장 찍어. 정미 손끝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옆에 있던 미선이 웃더라고요. 큰형님 카드값 많다면서요? 유리도 거들었죠. 가게도 어렵고. 복순이 말을 끊었어요. 내 남편 명의 보험 해지에. 정미 눈이 커졌어요. 그 보험, 수아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들었던 거였거든요. 매달 빠듯하게 넣던 돈.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복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둘째네 아파트 계약금 좀 보태게. 순간 정미 귀에서 웅소리가 났어요. 지금 잘못 들었나 싶었죠. 둘째네 아파트? 그걸 왜 자기 돈으로? 정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수아. 애 대학 안 가면 되잖아. 툭.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정미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아도 옆에서 얼어붙었고요. 복수는 계속 말했죠. 여자애가 공부 많이 해서 뭐해. 시집 잘 가면 되지. 그 순간 수아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정미는 그거 보는 순간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어요. 10년 동안 참고 살던 줄. 그게 끊어지는 소리 같았죠.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미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거든요. 박성호님 대출 연체로 계좌 일부 지급 정지 예정. 정미 눈이 흔들렸어요. 급히 은행 앱 켰죠. 잔액 확인하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수아 교육비 통장까지 전부요. 정미 숨이 턱 막혔어요. 성호 씨. 방에서 나오던 성호가 흠칫했죠. 정미가 휴대폰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성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시선이 흔들렸죠. 딱 봐도 알고 있는 얼굴. 정미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설마. 성호가 힘없이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엄마한테 좀 빌려줬어. 순간 정미 귀가 멍해졌어요. 얼마? 대답이 없었죠. 정미가 다시 물었어요. 얼마냐고. 그제야 성우 입이 떨어졌어요. 1억. 쿵. 세상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정미는 그대로 벽 짚었죠.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수아가 뒤에서 울먹였어요. 아빠, 우리 돈이었잖아. 근데 성우는 변명만 했어요. 엄마가 금방 갚는다 했어. 그 말 끝나자마자 현관에서 복순 목소리가 들렸죠. 뭘 갚아? 천천히 들어오는 발걸음. 그리고 차가운 미소. 복순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정미는 그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핏대선 얼굴, 뻔뻔한 눈빛, 사람 인생 무너뜨려 놓고도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 그때였어요. 복순이 결정적으로 한마디 했죠. 너희 집 어차피 곧 넘어가잖아. 정미 귀가 멍해졌어요. 집이 넘어간다고요? 복순은 아무렇지도 않게 귤 까먹고 있었죠. 마치 남의 얘기처럼요. 성우가 말 안 했나 보네. 정미가 남편 쪽 돌아봤어요. 성우 얼굴이 새파랬죠. 눈도 못 마주쳤고요. 그 순간 정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진짜 설마, 당신 집 담보 잡혔어? 성우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조금만 막으면 될 줄 알았어. 정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 붙잡고 겨우 섰죠. 그 집, 정미가 결혼하고 처음 가져본 자기 집이었어요. 비록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지만 수아 방 꾸며주려고 벽지까지 직접 발랐죠. 베란다 화분 하나에도 웃던 집. 근데 그걸 시어머니 돈 맡겠다고 담보로 넘긴 거였어요. 사실 시작은 2년 전이었어요. 복순이 갑자기 투자 얘기를 꺼냈죠. 땅만 사두면 몇 배로 뛴다더라. 경기도 외곽개발 예정지.
동네 부동산 업자가 바람 넣은 거였어요. 둘째 미선이 먼저 부추겼죠. 어머니, 지금 안 들어가면 늦어요. 유리도 거들었어요. 저 아는 언니는 그걸로 5억 벌었대요. 복순 눈이 뒤집혔죠. 그날부터 돈. 매일 그것만 말했어요. 결국 자기 돈 모자라니까 아들들한테 손 벌렸죠. 둘째는 핑계 댔어요. 저희도 애들 유학 준비해야 해서. 셋째는 해외여행 사진 올리면서 모른 척 했고요. 결국 남은 건 성우였어요. 복수는 울기까지 했죠. 너라도 엄마 살려야지. 성우는 약했어요. 엄마 앞에만 서면 작아졌거든요. 결국 집 담보대출. 거기다 정미 적금까지 털었죠. 근데 결과는요. 사기였어요. 개발 계획 다 거짓말. 업자는 잠적. 돈은 증발. 그런데도 복수는 인정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다. 그 말을 아직도 하고 있었죠. 정미는 손으로 얼굴 감쌌어요. 숨이 가빠졌죠. 그래서 우리 집 어떻게 되는데?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달 밀렸어.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수아 얼굴이 하얘졌죠. 우리 집 없어져? 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근데 복수는 한숨부터 쉬었죠. 애 앞에서 유난 떨지 마라. 그 순간 정미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늘한 눈빛.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복순이 눈치켜 떴어요. 왜? 정미 목소리가 낮았어요. 우리 돈 돌려주세요. 잠깐 정적. 그리고 복순이 피식 웃었죠. 없어. 나도 피해자야. 와. 정미는 그 말 듣는데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피해자. 자기 아들 집 날리고 손녀 대학 등록금 털고 며느리 인생 갈아 넣었는데 자기가 피해자래요. 정미 손끝이 떨렸어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복수는 냉정하게 말했죠. 집 줄이면 되지. 반지하라도 사라. 수아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너무해. 근데 복수는 고개까지 저었어요. 저러니까 애가 나약하지. 그 말 끝나자마자 정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콱 넘어갔죠. 다들 놀랐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 안 지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미 눈가가 빨개졌어요. 나약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 애가 왜 나약해요? 복순 얼굴이 굳었어요. 정미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차가운 미소가 사라진 복순 얼굴. 핏대선 얼굴로 소리쳤죠.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그 순간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그만 좀 해. 근데 그 말이 정미한테 한 말이었어요. 정미는 천천히 남편 쳐다봤죠. 그리고 알았어요. 끝까지 자기 편은 없다는 거. 그날 밤 정미는 수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겼죠. 캐리어 하나, 애 학교 가방 하나. 그게 다였어요. 친정 엄마가 문 열어주다가 깜짝 놀랐죠. 정미야 얼굴이 왜 그래? 정미는 웃으려 했어요. 근데 눈물부터 떨어졌어요. 한번 터지니까 멈추질 않더라고요. 수아도 옆에서 울었고요. 친정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정미 다리가 풀렸어요. 그동안 버틴 게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며칠 뒤였어요.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정미 마트로 전화가 왔거든요. 팀장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정미 씨 지금 바로 사무실 좀 와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싸했어요. 직원들 시선 다 이상했고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고객 적립금 누락건이 있는데. 정미 눈이 커졌어요. 네. 정미 씨 아이디로 처리됐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컴퓨터 화면 보는데 몇 달 동안 조금씩 돈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총액 700만 원. 정미 손이 떨렸어요. 저 아니에요. 근데 팀장은 난감한 얼굴만 했죠. CCTV도 확인해야 해서. 직원들 수군거림 들렸어요. 설마 조용하던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정미 귀가 뜨거워졌어요. 숨이 막혔죠.
그날 이후 정미는 절도 의심 직원 취급받았어요. 락커 뒤지는 사람까지 있었고요. 수아 도시락 싸줄 힘도 없던 사람이 도둑 취급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미가 집에 돌아오는데 시댁 앞에서 미선을 마주쳤거든요. 미선이 명품 가방 들고 웃고 있었죠. 근데 정미 보더니 갑자기 표정 바뀌더라고요. 형님, 차가운 미소. 딱 그 얼굴이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던데? 정미 심장이 철렁했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미선이 피식 웃었어요. 세상 좁잖아요. 순간 정미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 스쳤어요. 마트 아이디. 며칠 전 시댁 와서 계산 좀 해달라던 미선. 그날 잠깐 자리 비운 적 있었죠. 정미 얼굴이 굳었어요. 너 설마. 근데 미선은 끝까지 웃었어요. 형님은 원래 정신 없잖아요. 그 말 남기고 그냥 가버렸죠. 정미는 그 자리에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설마. 진짜 설마. 누명을 씌운 건가. 그날 밤 정미는 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죠. 집은 경매 직전. 회사에선 절도 의심. 남편은 무능했고 시어머니는 더 독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배까지 아프기 시작했죠. 사실 정미는 아무한테도 말 못한 게 있었어요.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늦둥이였어요. 병원에서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수아 동생 생긴다고 혼자 몰래 아기 옷까지 봤죠. 근데 계속 무리했어요. 쓰러진 날 이후로 통증도 심했고요. 새벽 3시 결국 피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정미 손이 덜덜 떨렸죠. 화장실 바닥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 갔을 땐 이미 늦었죠.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산입니다. 정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게 천장만 봤죠. 귓가가 웅웅 울렸어요. 아기 심장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어봤는데 끝이래요. 병원 복도 정미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성우가 왔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정미는 얼굴도 안 봤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 그 말 듣는데 정미가 웃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차가운 미소. 뭐가 괜찮아 보여? 성우 입 다물었어요. 정미는 붉어진 눈으로 남편 봤죠. 애 죽었어. 당신 엄마 때문에. 성우 얼굴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박또박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었어요. 정미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죠. 복순은 다가오자마자 첫마디를 던졌어요. 애는 또 생기면 되지. 순간 공기 자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성우도 얼어붙었죠. 정미는 천천히 고개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복순을 죽일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근데 정미 눈빛은 아니었죠. 서늘한 눈빛, 차갑게 식은 얼굴. 복순도 순간 움찔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정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액줄이 흔들렸죠. 그리고 복순 앞으로 다가갔어요. 성우가 급히 말렸어요. 정미야. 근데 정미는 남편 손을 탁 쳐냈어요. 눈도 안 줬죠. 복순은 괜히 목소리 높였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정미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어머니. 아주 조용했어요. 근데 더 무서웠죠. 이제 저 안 참아요. 순간 복순 얼굴이 굳었어요. 핏대선 얼굴로 소리쳤죠. 너 미쳤니? 근데 정미는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네. 이제 좀 제정신 들어요. 성우가 당황해서 두 사람 사이 막아섰죠. 그만해 둘 다. 정미는 남편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반말했어요. 비켜. 성우 몸이 굳었죠.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정미는 그대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 닫았죠. 철컥. 그 소리가 꼭
무언가 끝났다는 소리 같았어요. 며칠 뒤 정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댁 전화 안 받았죠. 성우 연락도 씹었고요. 대신 어딘가 계속 다녔어요. 은행, 법무사 사무실, 구청, 그리고 낯선 건물 하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로펌이었죠. 검은 정장 입은 직원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장면 본 직원 하나가 깜짝 놀랐어요. 마트 직원이었거든요. 정미 따라 몰래 나온 사람이었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미 씨가 대표? 사실 정미는요. 그냥 마트 계산원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 이름, 김정미. 그 이름은 업계에서 꽤 유명했죠. 국내 1세대 생활 프랜차이즈 창업자, 미담푸드 공동 설립자였어요. 도시락 체인으로 전국 120개 매장 만들었던 사람. 한때 경제신문에도 나왔죠. 근데 결혼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남편 돕겠다고, 아이 키우겠다고, 그리고 지분도 정리했죠. 그런데 단 하나, 끝까지 안 판 게 있었어요. 비상장 우선주. 당시엔 별 가치 없던 주식이었죠. 근데 3년 전 미담푸드가 대기업에 인수됐어요. 주가가 폭등했죠. 그리고 정미목. 지금 가치만 1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시댁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냐고요? 정미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복수는 경로당에서 화투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죠. 은행이었어요. 박성우님 관련 대출건으로 안내드립니다. 복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이랑 얘기해요. 그런데 직원 말이 이어졌어요. 담보 회수 절차 들어갑니다. 순간 복순 표정이 굳었어요. 뭐? 연체가 길어져 경매 일정 확정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투장이 툭 떨어졌죠. 복순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또한 박성우님 계좌가 금융사기 조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복순 눈이 흔들렸어요. 금융사기? 은행 직원 목소리는 차가웠죠. 가족 간 자금 이동 내역 조사 중입니다. 전화 끊기자마자 복순 숨이 가빠졌어요. 왜냐고요? 그동안 돈 옮긴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들 명의, 며느리 명의, 차명 통장까지 세금 피하려고 여기저기 돌린 돈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미선은 피부관리실에서 시술받고 있었어요. 근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이 난감한 얼굴로 말했죠. 고객님 한도 초과로 뜨는데요. 미선 얼굴 빨개졌어요. 말도 안 돼요. 다른 카드 꺼냈죠. 근데 그것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주변 사람들 시선이 꽂혔어요. 미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때 휴대폰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계좌 지급 정지 안내. 미선 얼굴이 굳었어요. 바로 복순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지금 카드가 안 돼요. 복순도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때였어요. 복순 집 현관벨이 울렸죠. 띵동. 문 열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복순 눈이 커졌죠.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산 보전 가압류 결정문 전달드리겠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복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압류? 박성호 씨 명의 대출 관련 자금 추적 중입니다. 복순이 악쓰듯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해?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죠. 김정미 대표님 요청입니다. 순간 복순 귀가 멍해졌어요. 김정미 대표? 누구? 그 이름 낯설지 않았어요. 근데 연결이 안 됐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또각, 또각, 검은 코트, 짙은 회색 정장, 그리고 높은 구두 소리. 정미였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허리 굽히던 며느리 없었어요. 눈빛부터 달랐거든요. 복순 입이 벌어졌어요.
너. 정민은 천천히 선글라스 벗었어요. 차가운 미소. 오랜만이네요. 복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정민은 서류 하나 꺼내 복순 앞에 내밀었어요. 읽어보세요. 복순 손이 떨렸죠. 내용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당자금 유용 및 명예 도용 조사.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김정미. 대표이사. 복순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대표? 정미가 천천히 말했죠. 네. 제가 대표예요. 순간. 미선도, 유리도, 성우까지 전부 얼어붙었어요. 특히 성우는 충격이 더 컸죠. 정미 그게 무슨. 정미는 남편 쪽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웃었죠. 근데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당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성우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기가 무시했던 아내, 엄마한테 끌려다니게 만든 여자.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수는 끝까지 인정 못했어요. 거짓말이야. 정민은 휴대폰 화면 하나 보여줬죠. 경제기사였어요. 미담푸드 창업자 김정미, 지분 가치 100억 돌파. 복순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끝도 떨렸고요. 정민은 아주 천천히 말했죠. 10년 동안 당신들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죠.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이후였어요. 시댁집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죠.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렸고요. 은행, 세무서, 법무법인 계속 연락이 왔어요. 복수는 아침마다 혈압약부터 찾았죠.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정미가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우선 제일 먼저 터진 건 마트 누명 사건이었어요. 정미 변호사가 직접 움직였죠. CCTV 전부 복원했고요. 삭제됐던 로그 기록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딱 걸렸죠. 미선. 정미 자리 비운 사이 로그인해서 적립금 빼돌린 장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마트 사무실 안. 미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직원들 눈빛이 싸늘했어요. 그동안 정미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입 다물었고요. 팀장이 고개 숙였어요. 정미 씨 죄송합니다. 정미는 조용히 서류만 넘겼어요. 차가운 미소. 사과는 경찰서 가서 하세요. 그 말 끝나자 형사 2명이 미선 앞으로 다가왔죠. 미선이 비명 질렀어요. 어머니. 복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핏대선 얼굴로 벌벌 떨기만 했죠. 며칠 뒤 성우 철물점도 문 닫았어요. 세금 체납까지 드러났거든요. 사실 장사 안 된 지 오래였어요. 근데 체면 때문에 버틴 거죠. 가게 셔터 내려가는 날 성우는 멍하니 간판만 봤어요. 정미가 예전에 직접 닦아주던 간판.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쓰고 퇴근하던 기억.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정미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다 무너져 있었죠. 정미 한 번만 만나주라. 한참 침묵 흐르고 정미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왜? 성우 숨 삼키더니 겨우 말했죠. 미안해. 정미는 창밖만 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망가졌거든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요.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었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 들렸어요. 근데 정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죠. 이혼 서류 보내요. 짧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끊었죠. 복수는 점점 더 독해졌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했거든요. 오히려 동네 돌아다니며 떠들었죠. 큰 며느리가 사람 죽인다. 근데 세상은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경제 기사 터졌죠. 가족명에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 의혹. 고령 투자 사기 연루 정황 조사. 거기다 미선절도 사건까지
뉴스 댓글 돌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태도가 확 바뀌었죠. 경로당에서도 수군거렸어요. 그 집 큰 며느리 불쌍했더라. 어휴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고. 복순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 못 쳤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퇴거 집행날. 복순 아파트 현관 앞. 집행관들이 서 있었죠. 오늘부로 명도 진행됩니다. 복순이 악을 썼어요. 못 나가. 여긴 내 집이야. 근데 집행관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됐습니다. 복순 다리가 휘청했죠. 그 아파트, 평생 자랑하던 집, 자식들 줄 세우던 권력이었어요. 근데 결국 빚에 넘어간 거예요. 복순은 바닥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성호야, 어떻게 좀 해봐. 근데 성호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천천히 누군가 걸어왔죠. 정미였어요. 검은 코트 입고 있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요. 예전 그 초라한 며느리 아니었어요. 복순 눈이 흔들렸죠. 너. 정미는 한참 조용히 집안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자기 인생 갈아 넣었던 곳. 명절 음식 만들던 부엌. 새벽마다 걸레질하던 거실. 눈물 삼키던 베란다. 모든 게 그대로였죠. 근데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정미가 천천히 입 열었어요. 어머니. 복순이 이를 갈았죠. 내가 사람 새끼냐? 정미가 피식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그 말. 제가 더 하고 싶었어요. 복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천벌 받을 거야. 정미는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전벌 이미 다 받았어요. 순간 복순 입이 다물어졌어요. 정미 눈가가 살짝 붉어졌죠. 10년 동안 충분히 받았어요. 복순 손끝이 떨렸어요. 처음이었어요. 자기가 밀리기 시작한 거. 평생 사람 휘두르며 살았는데 이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죠. 결국 복순은 작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둘째 미선은 집행유예 받고 친정 갔고요. 유리는 남편 사업 망하자 바로 연락 끊었죠. 성우는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술만 늘었다더라고요. 한 번씩 정미 회사 앞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정미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간은 조금 흘렀어요. 초여름 오후였죠. 정미는 수아랑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 떡볶이 먹고 있었죠.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응? 이제 엄마 얼굴 편해 보여. 정미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죠. 따뜻한 웃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 들어왔고요. 수아가 떡볶이 하나 집어 엄마 입에 넣어줬죠. 엄마 이제 행복해져. 그 말 듣는데 정미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 보자마자 정미 눈빛이 잠깐 식었어요. 복순이었거든요. 한참 울리던 전화. 정미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수아 쪽 돌아봤죠. 우리 디저트 먹으러 갈까? 수아가 활짝 웃었어요. 진짜? 나 마카롱 먹고 싶어. 정미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은 손잡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뒤늦게 후회해도 망가진 사람 마음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남는 건요. 누가 상처 줬는지보다 누가 끝내 자기 자신을 지켜냈는가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던 큰며느리 정미. 끝까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재산까지 빼앗길 뻔했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숨이 멎을 듯한 순간과 통쾌한 반전으로 찾아올게요. 보호자분 맞습니까?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아드님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찢어질 듯 다급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된장국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역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아드님이 공사 현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창밖엔 비까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필 그날이었어요. 월세 밀린 날. 통장엔 7만 원 남아 있었고 가스비 독촉장도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어요. 비가 얼굴을 때리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택시는 잡히지도 않았어요. 도로엔 차가 엉켜 있었고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 사이로 제 심장도 같이 터질 것 같았죠. 겨우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복도부터 난리였어요. 들것 지나가고 아이 우는 소리 들리고 간호사는 뛰어다니고 그 정신없는 틈에서 제 아들이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있었어요. 입술이 파랬어요. 손등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철근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출혈이 심합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죠. 벽 잡고 겨우 섰어요. 근데요. 그때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는데 한 여자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흰 가운 입고 머리엔 희끗한 새치가 보였고 목엔 청진기 걸려 있었죠. 근데 전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30년 전 저를 버리고 사라졌던 여자. 첫사랑 윤서연. 그 여자였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 여자도 절 봤어요. 걸음을 멈췄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우 씨? 그 이름. 30년 동안 아무도 안 불러준 이름. 순간 응급실 소리가 다 멀어졌어요. 전 이를 악물었어요. 핏대 선 얼굴로. 그 여자를 노려봤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여자는 대답 못했어요.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런데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교수님, 환자 상태 안 좋아집니다. 교수님, 그 말 듣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전 아직도 반지하 월세방 사는데 그 여자는 교수였어요. 잘 살고 있었던 거죠. 날 버리고. 그때 서연이 절 보며 말했어요. 수술 제가 들어갑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당신 손에 내 아들 못 맡겨.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 표정 굳고 보호자들까지 슬쩍 고개 돌리더라고요. 근데 서연은 가만히 절 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지금 감정 싸움할 시간 아니에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딱 의사 얼굴. 예전의 윤서연이 아니더라고요. 전 손을 떨면서 말했죠. 30년 전에 사람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끝까지 말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서연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근데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수술 준비하세요. 그 말 남기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데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비냄새처럼 올라왔거든요. 29이던 그 여자.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울던 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아침. 전 그 뒤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결혼도 늦었고 아내는 병으로 먼저 갔죠. 혼자 아들 키웠어요. 새벽 우유 배달, 공사판 막일, 경비일까지 다 했어요. 손가락 마디 다 휘어지도록 살았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실 안엔 절 버린 첫사랑이 있었고 그때였어요. 누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서류 봉투 하나 내밀었죠. 김정우 씨 되십니까?
전 멍하니 고개 들었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신한 미래자산 법무팀입니다. 법무팀?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싶었죠.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드님 명의로 된 대출권 때문에 왔습니다. 뭐? 채무 연체가 심각합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출을? 그것도 큰 돈을? 남자가 봉투를 열어 보여줬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죠. 2억 8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돼.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상환 계획 제출 안 되면 계좌 동결 들어갑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 다급한 소리가 터졌어요. 심정지호입니다. 제 눈앞이 까매졌어요. 제세동기 준비.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리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검은 정장 남자는 서류를 다시 내밀었죠.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전 헛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돈 얘기입니까? 남자는 눈 하나 안 깜빡였어요. 차가운 미소. 딱 그런 얼굴이었죠. 저희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전 봉투를 낚아채듯 봤어요. 거기엔 제 아들 이름이 선명했죠. 김도현. 그리고 담보 항목. 반지하 전세 보증금.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그 집은요. 아내 죽고 남은 유일한 자리였어요. 천장 곰팡이 피고 비 오면 물 새는 집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자가 버틴 마지막 공간이었죠. 근데 그걸 담보로 잡았다고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성실했어요. 말수 적고 새벽마다 일 나가고 퇴근하면 제 무릎 찜질 먼저 해주던 애였죠. 아버지, 이번 달은 제가 낼게요. 맨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운동화는 다 해줘도 제 패딩부터 사던 놈이었어요. 근데 그런 애가 2억 8천 대출? 말이 안 됐죠.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간호사가 뛰어나왔죠. 보호자분, 전 거의 기어가듯 일어났어요. 네네. 희귀 혈액형입니다. 수혈이 더 필요해요.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희귀 혈액형? 그건 저랑 똑같았거든요. 전 바로 팔 걷었어요. 제 피 가져가요. 간호사가 절 급히 데려갔죠. 피 뽑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연이가 왜 그런 빚을 졌는지, 누가 뒤에서 엮은 건지, 그리고 왜 하필 그날 윤서연이 다시 나타난 건지. 피를 뽑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누가 절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었죠. 수술복 차림 그대로 눈밑이 축 처져 있었어요. 예전엔 웃을 때 눈이 참 예뻤는데 이젠 피곤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도 전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30년이 지나도 버림받은 기억은 그대로였거든요.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수술은 일단 넘겼어요. 그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죠. 전벽 짚고 겨우 숨 쉬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제 말에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응급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부동산 사기 피해, 전세 대출 연체, 딱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이 왜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순간 신경이 확 날카로워졌죠. 그걸 당신이 왜 궁금해? 서연 입술이 잠깐 떨렸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전 피식 웃었어요. 교수님은 모르겠죠. 서연 표정이 굳었어요. 하루 일 안 나가면 밥 못 먹는 인생. 병원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 제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당신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겠지. 정우 씨. 근데 난 아직도 빚 갚아요. 서연 눈빛이 흔들렸어요. 전 멈추지 않았죠. 30년 묵은 게 터져버렸거든요.
당신 사라진 뒤에 우리 어머니 쓰러졌어. 서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 혼자 다 감당했어.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의사 흉내야. 그 순간 짝! 누가 제 뺨을 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서연 손에 들려있던 차트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죠. 그 여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숨도 불안하게 쉬더라고요. 잠시 뒤 서연이 낮게 말했어요. 나 당신 버린 적 없어요. 순간 공기가 멎은 느낌이었죠. 전 헛웃음 쳤어요. 미쳤군. 진짜예요. 애 가진 여자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게 버린 게 아니면 뭔데? 그 말에 서연 눈이 커졌어요. 편지? 저도 멈칫했어요. 당신 못 받았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어떤 여자가 뛰어왔어요. 명품 코트 입고 하이힐 또각거리면서 그리고 다짜고짜 절 향해 소리쳤죠. 김도연 보호자 누구예요? 핏대선 얼굴. 눈엔 도끼가 가득했어요. 전 멍하게 손들었죠. 여자가 성큼 다가와 제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남편 회사 망하게 생겼어.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무슨 소립니까? 여자가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김도연이 회사 돈 빼돌렸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도 안 돼. 경찰도 곧 와. 여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주 효자 아들 잘 키웠네. 제 귀가 뜨거워졌어요. 주변 시선이 다 꽂히더라고요. 간호사들, 보호자들, 전부 절 쳐다봤어요. 그 순간 수술실 쪽에서 나온 서연이 그 여자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서늘한 눈빛, 그리고 낮게 말했죠.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근데 그 여자가 코웃음 쳤어요. 아, 교수님 모르시나 보네. 여자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죠. 거기엔 기사 하나가 떠 있었어요. 횡령 의혹, 투자 사기, 그리고 제 아들 사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또 오더라고요. 휴대폰 화면 속 도연이는 고개 숙인 채 찍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창백한 얼굴인데 기사 제목까지 빨갛게 떠 있으니까 진짜 범죄자 같더라고요. 지역 건설업체 직원 수억 원 횡령 의혹.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전 화면을 빼앗듯 들여다봤죠. 근데 이상했어요. 도연이는 사진 찍히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누가 몰래 찍은 거였어요. 그때 그 여자, 그러니까 명품 코트 입은 여자가 비웃듯 말했죠. 아들 교육 참 잘 시켰어요. 전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팔짱 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계좌 까보면 다 나오거든. 계좌. 그 말 듣는 순간 법무팀 남자가 내민 서류가 떠올랐죠. 2억 8천. 머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경찰 둘이 걸어오더라고요. 검은 조끼 입고 무전기 소리까지 들렸어요. 제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김도연 보호자분 계십니까? 전 겨우 입 열었어요. 아직 수술 중입니다. 경찰이 서로 눈 마주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 깨어나면 조사 필요합니다. 순간 명품 코트 여자가 끼어들었죠. 조사요? 당장 체포해야죠. 그 말에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환자는 지금 중환자 상태예요. 교수님, 그 인간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긴 병원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더 흥분했죠. 우리 남편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요. 복도가 또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 시선이 전부 여기로 몰렸죠. 전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기꾼 아버지인가 봐. 불쌍한 척은 다 하네. 그 말들이 귀에 박히더라고요. 전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살았어요. 남의 돈 안 떼먹으려고. 새벽까지 막일 뛰었고, 연금 깨서 아들 대학 등록금 냈고,
아내 병원비 모자라면 손가락 굳은 채로 경비 서기도 했죠. 근데 지금 사기꾼 아버지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주인이었죠. 전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근데 다짜고짜 소리가 날아왔어요. 아저씨, 뉴스 봤어요. 집주인 목소리가 잔뜩 날카로웠어요. 그 아들 사기친 거 맞아요. 전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확인된 거 아닙니다. 나 괜히 엮이기 싫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달 안에 방 빼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예. 보증금도 압류 들어온다면서요. 전 벽 짚고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아니 그건. 근데 이미 전화는 끊겼어요. 삑, 삑. 그 기계음만 귓속에 남았죠. 반지하방. 그 좁은 집안엔 아내 영정 사진도 있고 도연이 어릴 때 상장도 있었어요. 장판 꺼진 자리마다 우리 인생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 덮었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너무 망가지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그때 누가 제 앞에 물 한 병 내려놨어요. 서연이었어요. 전 보지도 않고 말했죠. 동정하지 마. 잠시 침묵. 그러다 서연이 낮게 말했어요. 도연이 당신 친아들이죠? 순간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무슨 뜻이야? 서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이상했죠. 나이 계산이 안 맞아서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전 차갑게 말했죠. 선 넘지 마. 정우 씨, 그 입 다물어. 핏대선 얼굴로 노려봤어요. 근데 서연은 피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30년 전에 나 당신 떠난 거 아니에요. 또 그 소리. 누가 날 데려갔어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멀리서 심전도 기계 소리만 들렸죠. 전 헛웃음 쳤어요. 소설 쓰나? 아버지였어요. 그 말에 제 표정이 굳었죠.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 찾아왔던 날 기억해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억났거든요. 비 오던 날, 우리 어머니가 우산도 없이 나갔었죠. 그리고 돌아와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우셨고, 다음 날부터 절 피했어요. 전 그때 서연 집안에서 결혼 반대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서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죠. 당신 어머니가 무릎 꿇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뭐? 제발 정우만 살려달라고. 숨이 턱 막혔어요. 서연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시 사채 쓰고 있었거든요. 복도 형광등 아래. 그 여자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당신까지 엮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거짓말이야. 난 미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이. 서연이 말을 멈췄어요. 입술이 떨렸죠. 전 숨조차 못 쉬겠더라고요.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어요. 보호자분, 전 벌떡 일어났죠. 환자 상태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끔찍했죠. 환자분 통장에서 이상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 병원비 결제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누가 수술 중인 사람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왔죠. 김도연 씨 보호자. 네. 경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환자분 계좌에서 방금 해외 송금이 확인됐습니다. 전 멍하게 서 있었어요. 경찰이 천천히 말을 이었죠. 공범이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범이라뇨?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찰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죠. 거기엔 해외 계좌 번호랑 송금 기록이 떠 있었어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3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또 출금. 제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도연이는 지금 의식도 없는데 경찰이 낮게 말했어요. 누군가 환자분 휴대폰으로 인증 중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휴대폰? 도연이 휴대폰은 사고 현장에서 못 찾았다고 했거든요. 그때 서연이 먼저 물었어요. 현장 관계자 조사했나요? 경찰이 고개 끄덕였죠.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명이 잠적했습니다. 명품 코트 여자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전 그걸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서늘한 눈빛.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근데 여자는 곧바로 소리쳤죠. 그걸 왜 나한테 봐요? 아무도 아직 안 쳐다봤는데 혼자 발끈하더라고요. 서연도 그걸 느꼈는지 천천히 여자를 바라봤어요. 남편 회사라고 하셨죠? 맞아요. 대표 성함이. 여자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최민석이요. 그 이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민석? 30년 전 윤서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남자. 그리고 날 찾아와 돈 봉투 던졌던 인간. 기억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비 오는 골목, 젖은 양복, 그리고 그 말. 서연이는 잊어. 전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남편 이름이 최민석이라고? 여자가 눈살 찌푸렸죠. 왜요? 알아요? 그 순간 서연 표정이 새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툭 떨어졌죠. 설마. 그 여자도 당황한 얼굴로 서연을 봤어요. 교수님이 우리 남편 알아요?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전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최민석 아직도 그 인간 밑에 있었어.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서연 아버지 밑에서 돈 심부름하던 최민석. 그리고 지금 도연이가 일하던 회사 대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경찰도 분위기 이상한 걸 느꼈는지 물었어요. 무슨 관계십니까? 서연이 천천히 입 열었어요. 그 사람 예전에 불법 사채 관리했습니다. 순간 복도가 술렁였어요. 명품 코트 여자가 소리 질렀죠. 말 조심하세요. 근데 서연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흔들리던 사람이 아니었죠. 차가운 미소. 딱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 그 얼굴이었어요. 최민석은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데 익숙한 인간이에요. 여자가 얼굴 붉히며 소리쳤죠. 증거 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증거 있습니다. 전부 동시에 고개 돌렸죠.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 입고 팔엔 깁스하고 머리엔 붕대 감겨 있었죠. 도연이랑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반장이었어요. 아까 경찰이 찾는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경찰이 바로 다가갔죠. 어디 있었습니까? 남자는 겁먹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죽을까봐 숨어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죠.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하나 꺼냈어요. 김도연 씨 돈 훔친 거 아닙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남자가 침 삼키며 말했죠. 최 대표가 시켰어요. 명품 코트 여자 얼굴이 굳었어요. 뭐? 유령 계좌 만들어서 현장 자금 빼돌렸습니다. 경찰 표정도 싸늘해졌죠.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도연 씨가 그거 알게 됐어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도연이가 큰돈 대출받은 것처럼 꾸며졌고 횡령 누명까지 쓴 거였어요. 전 다리가 풀릴 뻔했죠. 근데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사고도 일부러 낸 겁니다. 순간 제 귀에서 옹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남자가 울먹였어요. 철근 떨어진 거 아닙니다. 최 대표가 작업 지시 바꿨어요. 명품 코트 여자가 소리 질렀죠. 거짓말이야. 근데 경찰이 이미 그녀 앞을 막고 있었어요.
여자는 뒤로 물러났죠. 핏대선 얼굴, 입술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난 진짜 몰랐다고.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급히 뛰어나오는 간호사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서연이 바로 돌아봤죠. 환자 의식 돌아옵니다. 순간 전숨을 멈췄어요. 도연이가 살아난 거였어요. 근데 그때 도연이 병실 안에서 아주 약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서연 얼굴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병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전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서연은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간호사가 다급히 말했죠. 보호자분들 잠깐만 들어오세요. 전 비틀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는 산소호흡기 낀 채 눈을 겨우 뜨고 있었죠. 입술이 새하였어요. 근데 시선은 계속 서연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도연 손끝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미안해. 전 그 장면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관계가 병실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병실 문 앞에 섰죠. 최민석 대표 긴급 체포했습니다. 명품 코트 여자도 같이였어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아까 그 도끼 어린 표정은 없더라고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불법 자금 세탁, 사기 대출, 산업재해, 은폐 혐의까지 확인됐습니다. 전 멍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 인간은 30년 전에도 사람 인생 망쳤고 지금도 똑같았던 거예요. 도연이까지 이용해서 경찰은 추가로 설명했죠. 김도연 씨 명의 대출도 위조 서류였습니다. 순간 힘이 탁 풀렸어요. 전벽 잡고 겨우 섰죠. 우리 아들 범죄자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 하나 듣는데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병실 TV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최민석 건설 대표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화면 아래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죠. 압수수색, 계좌 동결, 부동산 가압류. 전부 나오더라고요. 그 인간 회사도 끝난 거였어요. 수십억짜리 빌딩, 고급 외제차, 다 압류 들어간다고 했죠. 명품 코트 여자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머리 풀어진 채 울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허무했죠. 누군 평생 허리 휘어지게 살아도 반지하 하나 겨우 지키는데 누군 남 인생 밟고 올라가 수십억을 쥐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결국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새벽 병원복도 자판기 앞에 저랑 서연 둘만 남았어요. 종이컵 커피에서 김 올라오는데 아무도 먼저 말 못했죠. 오래 침묵하다가 서연이 먼저 입 열었어요.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에요. 전 눈 감아버렸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그 애가 엄마 부를 때 다 끝났거든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 가서 아이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 빼앗았어요. 전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뭐? 죽었다고 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서연 눈물이 계속 떨어졌죠. 난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우린 둘 다 속고 살았던 거였어요. 최민석? 그 인간이 중간에서 전부 꾸민 거였죠. 서연 아버지 돈 관리하면서 아이까지 몰래 빼돌렸고 고아원 거쳐 보육시설로 넘겼대요. 그리고 우연처럼 제 손에 들어온 거였죠. 전 도연이 처음 만난 날 떠올랐어요. 눈 큰 꼬마 하나가 비 오는 날 구석에서 울고 있었죠. 그 애가 제 아들이었던 거예요. 피가 이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전 결국 고개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왜 이제야? 서연도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이제 알았어요. 그때였어요. 경찰 한 명이 급히 뛰어왔죠. 김정우 씨. 전 눈물 닦으며 돌아봤어요. 경찰 표정이 심각했죠. 최민석이 조사 중에 진술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천천히 말했어요. 30년 전 사체 문서 아직 남아있답니다. 순간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당시 김정우 씨 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빚도요. 전 멍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죠.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빚 때문에 집까지 넘어간 겁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그 집, 원래 우리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작은 한옥.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매 넘어갔죠. 어머니는 끝까지 이유 말 안 했어요. 전 그냥 가난해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최민석이 뒤에서 다 먹어버린 거였어요. 서연이 이를 악물었죠. 그 인간 끝까지 핏대선 얼굴,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전 검찰까지 병원으로 들이닥쳤어요. 최민석 비자금 명단에 정치인 이름까지 줄줄이 나온 거예요. 뉴스는 하루 종일 난리였죠. 대형 건설 비리 게이트, 수십 년 은폐 정황. 결국 최민석은 구속됐어요. 도망치려다가 공항에서 잡혔다더라고요. 명품 코트 여자도 위장 이혼 시도하다 걸렸고 재산 전부 동결됐죠. 수백억 빌딩도 경매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전 그 경매장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라고요. 저 사람 피해자래. 근데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하늘만 봤죠. 비가 그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도연이는 재활 시작했어요. 걷는 건 느렸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서연도 병원 그만뒀어요. 교수 자리 내려놨더라고요. 대신 매일 도시락 싸서 병실 왔어요. 도연이는 그런 서연 보고 가끔 웃었죠. 엄마 김치 짜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서연 몰래 울더라고요. 전 창밖 보며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이가 절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전 피식 웃었죠. 그게 쉽냐? 근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정말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반지하 곰팡이 냄새 대신 햇빛 냄새가 들어왔거든요. 30년을 돌아서 우린 다시 가족이 됐어요. 아주 늦게, 정말 늦게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첫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로 나타난다면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평생 믿었던 진실이 사실은 누군가의 거짓이었다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정우는 서연을 용서해야 한다. 아니면 절대 다시 받아주면 안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